안녕하세요. 얼마 전 하나뿐인 아들과 착하고 어진 며느리 아래 예쁜 공주님이 태어났습니다. 벌써 제가 손녀를 보다니 세월이 생각보다 참 빠르다는 생각에 헛헛한 마음도 들고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되어요. 저는 조금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친구들 다 놀러 다닐 때 집에서 육아를 해야 했지만 어렸을 적부터 꿈꿨던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이 행복했어요. 저의 꿈은 좋은 아내가 되는 것, 그리고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남편과는 고등학교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그림에는 소질도 없던 제가 친구 따라 그림 동아리에 들게 되었고, 그때 저처럼 친구 따라 잘못 동아리를 든 사람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지금의 저의 남편이랍니다. 한참 공부를 해야 할 시기에 서로 눈이 맞아버린 저희는 동아리를 핑계 삼아 소심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제 딴에는 그래도 꼭 20살이 되고 첫 연애를 시작하겠다는 혼자만의 요란한 규칙 같은 게 있어서 남편은 제게 사귀자고 하는 족족 퇴짜를 맞았었어요. 그래서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시간 나면 함께 떡볶이도 먹으러 가고 라면도 먹으러 다니며 소소한 추억들을 쌓아갔답니다. 그러다 보니 훌쩍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남편과 저는 학업에 집중하면서 저절로 멀어지게 되었고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서 하루빨리 결혼을 해야겠다고요. 그렇게 20살이 되고 드디어 남편의 고백을 받아주게 되었을 때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난 오래전부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은 꿈이 있었다. 라고 말입니다. 그 후로 남편은 하루에도 12번도 더 결혼에 대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저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늘어놓았어요. 철없던 시절 그저 함께 맛있는 걸 먹는 것만으로도 좋았던 사람이었는데 벌써 함께 할 미래에 대해 상상하고 또 그걸로 대화가 된다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자식, 제법 나랑 통하는데? 하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좀 우습게 들릴지는 몰라도 그 당시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은 내가 사람 하나 참 잘 봤다 하는 생각이었답니다. 그리고 1년 후 21살이 되었을 때 저는 어머니 앞에서 충격 선언을 하고야 맙니다. 엄마, 아빠, 내가 아무래도 하루빨리 결혼을 해서 꿈을 이루기부터 하고 봐야 할 것 같아. 나 승민이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부모님께서는 당연히 경악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선 급기야 드라마에 나오는 아주머니들처럼 이마에 흰 두건 같은 것을 두르고 알아눕기도 하셨어요. 저는 그걸 보고도 단단히 홀린 사람처럼 고집에 고집을 또 부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만큼이나 남편을 좋아했었나 하고 의아한 마음도 조금 들지만 그땐 당장 결혼하지 않으면 저희의 미래가 크게 망가질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었어요. 너무 좋아하니까 막연하게 결혼을 해야 이별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고요.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었고 고집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알아놓은 어머니를 대신해 제게 따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둘이 결혼식도 길거리에서 잠자고 밥 먹는 것도 길거리에서 할 수 있으면 그러면 하거라. 그런데 그게 싫으면 일단 돈부터 벌고 다시 생각해봐라. 평소 제가 뭔가를 잘못하거나 해서 혼이 날 일이 있어도 아버지께서는 결코 제게 뭐라고 하시는 법이 없었는데 21살이 되고 나서야 그 일로 인해 아버지의 환한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포기하고 부모님 말씀을 들었냐고요? 아니요. 양가 부모님들의 반대에도 굴할 수 없었던 저희는 함께 다시 머리를 맞대고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고민에 고민을 또 했답니다. 그러다 문득 수능이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은 돈과 1학년 때 학교 선배들한테 불려다니며 술 마시는 게 싫어 일부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아둔 돈을 떠올렸습니다. 둘이서 1년만 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밖에서 쓰는 돈을 줄이면 결혼식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한참 고민한 저희 두 사람의 결론이었어요. 1년이나 더 버텨야 한다는 것이 한편으론 끔찍하기도 했지만 한 줄기 희망을 보고 나니 마음이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는 데이트 한 번을 하지 않고 하루도 빠짐없이 아르바이트를 나갔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모두가 설마 하며 생각하실 결혼을 마침내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여전히 반대를 하시긴 했었어요.
결혼식만 올리고 나면 그게 결혼인 줄 아느냐며, 집은 어떻게 하고 학교는 어떻게 할 거냐며 화를 내시던 아버지. 다 맞는 말씀이셨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때의 저는 정말 골치 아픈 딸내미였습니다. 학생이, 아직 번듯한 벌이도 없는 학생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미친 짓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 미친 짓을 어머니를 울려가면서까지 고집했었는지 허락을 해줄 때까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며 몇 달이나 부모님과 대화를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부모님께서 허락을 해주신 것이죠. 그날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남편이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는데 그 모습을 아버지가 발견하신 겁니다. 네가 승민이냐? 무덤덤한, 그러나 말 어딘가에 상당히 날카로운 가시가 느껴지는 그런 목소리였어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고 승민이가 몸을 굽히며 큰 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승민이도 참 골치가 아픈 게 거기서 냅다 안녕하십니까 장인어른 하고 인사를 해버린 것이에요. 아버지께서는 그런 승민이를 어이가 없다는 듯 무표정으로 쳐다보시다가 들어와서 차 한잔하고 가라 하고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은 잔뜩 축제가 열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워낙에 좋고 싫음이 분명하셨던 분이라 싫어하셨던 승민이를 집에 한 발자국도 들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게다가 그때는 부모님과 저 사이에 냉전이 계속되고 있던 때였으니 더욱더 그랬어요. 저는 깜짝 놀라 휘둥그레진 눈으로 아버지를 쳐다보았고 아버지께서는 커다란 한숨 한 번과 함께 집으로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승민이는 잔뜩 얼어붙어 이마에 식은땀을 뻘뻘 흘려대고 있었지만 어쩐지 제 마음은 긴장되거나 불안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승민이를 내치시려고 불러들인 것이 아닐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제 예상은 맞아떨어졌죠. 놀란 어머니를 뒤로 하고선 아버지께서는 승민이가 집 안으로 신발을 벗고 들어가자 넓은 어깨를 열어 승민이를 한번 안아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어깨를 손으로 감싸지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고 아르바이트까지 하느라 피곤할 텐데 우리 딸 집 앞까지 바래다줘서 고맙다. 친한 친구 집 왔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앉아서 먹고 가라. 저는 아버지의 그 말씀에 감동했지만 승민이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크게 좌절했었다고 했습니다. 친한 친구 집 왔다고 생각하라는 그 말 때문이었다고 해요. 저는 아버지가 하신 말씀 중 첫 번째 문장에만 신경을 곤두세웠고 승민이는 마지막 말씀에만 신경을 곤두세운 채 그렇게 어색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처음 아버지께서 승민이를 발견하시고 네가 승민이냐? 하셨던 것처럼 네가 승민이니? 하고 물으시며 찬장에서 커다란 바구니 하나를 꺼내 오셨습니다. 바구니 속에는 온통 제가 좋아하는 과자와 빵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너 먹고 싶은 걸로 편하게 먹어. 너도 이런 거 좋아하니? 여기 들어있는 것들은 우리 소정이가 무지 좋아하는 것들인데 저 먹으라고 사놨는데 몇 개월째 손도 안 대서 말이야. 너 다 먹고 집에 갈 때 또 챙겨가. 우리 딸한테 잘해줘서 늘 고맙게 생각해. 어머니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승민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고 보니 허락해줄 때까지 입을 닫아버리느라 좋아하는 주방 앞에는 얼씬도 하지 않긴 했었더라고요. 승민이가 조용히 바구니 속 간식들을 만지다 하나를 골라 꺼냈고 그 바구니에 가득 담긴 간식들을 보니 괜스레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마트 가서 장을 볼 때마다 제 생각을 하시며 장바구니에 담아왔을 간식들. 저는 마실 것을 꺼내주겠다는 핑계로 자리에서 일어나 전기포트에 물을 올렸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 거실에서 들려오는 야구 중계 소리와 전기포트에 물 끓는 소리만 들려왔어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는데 냉전 중이었던 부모님 앞에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승민이가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소정이 많이 아끼고 사랑합니다. 제 인생에 소정이 같은 보석을 다시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 놓칠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아직 어린 제가 못 믿어오시겠지만 한번 믿고 허락해 주신다면 제대로 된 놈이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긴장한 탓에 볼륨 조절을 하지 못했는지 승민이의 목소리가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런 승민이를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셨고
아버지께서는 승민이의 그런 당돌함에 웃음이 나오셨는지 바람 빠진 웃음을 지어 보이셨어요. 그리고 저는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승민이의 그 말이 너무 멋있어서 그 자리에 선 채 박수를 치고 말았습니다. 승민이가 찌릿 눈치를 줬지만요. 승민이는 끝내 자신이 던진 말에 대해 대답을 듣지 못했지만 그 당돌하고 우렁찬 연설은 제법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부모님께서 승민이를 만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주말 저녁 학교 앞 레스토랑 주방 아르바이트를 가기 위해 집을 나서던 저를 어머니께서 불러 세우셨습니다. 승민이 내일 밥 한 끼 먹으러 오라고 해라. 그때 현관문을 나서던 저의 심장은 두근거리다 못해 금방이라도 곧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날 저녁엔 일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승민이도 제 전화를 받고 너무 기쁘고 떨려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제잘제잘 집으로 돌아와서도 저희는 핸드폰을 놓지 못하고 한참이나 다음날 있을 식사 자리에 대해 이야기를 떠들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저는 벌써 웨딩드레스를 입은 저의 모습까지 상상하고 있었죠. 결국 밤샌 상상으로 저희들은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고 두 눈 아래 시커먼 다크서클이 내려온 저희 두 사람을 보며 어머니께서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그렇게 떨린다고 한숨도 못 잔 얼굴이야 둘 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겨우 하룻밤잠 설친 거 가지고 뭘. 우리는 너희 때문에 몇 개월이나 뜬 눈으로 지샜다.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승민이 너희 부모님께서도 똑같으실 거야. 아직까지도 너희의 이 철없는 결심을 무시해야 할지 지지해야 할지 혼란스럽기는 하다만 어쨌든 우리는 결정을 내렸으니 잘 듣거라. 허락하마. 너희들 결혼하고 싶다고 데이트 한 번을 하지 않고 악착같이 시간 쪼개 공부하고 아르바이트 하는 걸 보며 우리도 너희 편이 되어주기로 했다. 단 조건이 있다. 결혼식을 올려도 당분간은 지낼 집이 없으니 각자 집에서 지내도록 해라. 그리고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항상 지금의 그 절실한 마음을 잊지 않고 서로한테 좋은 가족이 되어야 한다. 우리 말 이해했지? 허락한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제 눈에서는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당황한 승민이가 제게 얼른 휴지를 쥐어주었고 저는 눈물 콧물을 질질 흘리며 맞은편에 앉은 어머니 아버지를 와락 끌어안고 고맙고 또 고맙다며 울부짖었어요. 그땐 감정이 주체가 안 돼 그렇게 행동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조금 서운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나이를 먹고 보니 그런 것들이 마음에 걸리네요. 아무튼 이제 남은 관문은 단 하나. 승민이네 부모님께 허락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잔뜩 긴장한 저와는 달리 걱정할 것 없다며 저를 다독이기에 정말 얄미웠는데 막상 도착하고 부모님을 뵙고 나니 정말 제가 걱정했던 것이 싹 잊혀지더군요. 고생했다는 말부터 시작해 앞으로 쭉 예뻐하고 아껴줄 테니 행복하게 살으라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제 마음의 바다에 또 일렁일렁 감동의 물결이 쳤습니다. 돌아가는 길, 승민이가 저희 부모님의 결정을 예측하지 못하고 깜짝 놀랐던 것처럼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결정이 예측과 달라 깜짝 놀란 저를 승민이가 토닥거렸습니다. 긴 하루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두 사람은 선뜻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한참이나 골목길을 서성거렸어요. 그리고 그해 승민이에게 군대 영장이 날아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였어요. 부모님들은 또 말을 바꿔 군대에 다녀오면 식을 올리자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마지막 고집이라 생각하고 굳이 애를 써서 입대 전에 급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곧장 남편이 군대에 가버렸으니 저의 일상은 예전과 별다를 것 없이 평범하고 또 평범했어요. 학교를 다녔고 공부를 했고 아르바이트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4학년, 승민이도 전역을 하고 저는 다니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던 그때 계획한 적이 없는 아이가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못 참겠다는 듯 노발대발 하셨어요. 언젠가 손주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빨리 손주를 보고 싶었던 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하시는 어머니의 두 눈이 촉촉했어요. 천천히 해도 되는 걸 왜 빨리 해서 힘든 길을 가려 하냐며 눈시울을 붉히던 시어머니도 계셨습니다. 임신과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제일 잘 알고 있는 두 분이셨으니
아마 제 걱정이 많이 되셨을 것이죠. 하지만 겁이 나고 답답한 마음보다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결국 저는 졸업을 앞두고 학교를 휴학했고 대신 당분간만 일할 새 일자리를 구해보려 했어요. 하지만 당장 다가온 현실 앞에 아무 곳이라도 취직해 돈을 벌고 싶었으나 이미 임산부가 된 저를 받아주는 회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면접에 떨어지고 터덜터덜 길을 걸어가던 도중 횡단보도 앞에 한 식당을 보게 되었어요. 낡은 간판과 외관, 그리고 칠판으로 된 메뉴판이 제 눈에 들어오더군요. 뭘 파는 곳일까? 맛있는 냄새에 자동적으로 침이 꼴깍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가게 앞에 내어놓은 입간판의 글씨가 다 지워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모양을 하고 있는데 무척이나 신경이 쓰이더군요. 결국 칠판으로 된 입간판에 놓여진 분필 조각을 손에 쥐고 그렇게 저는 홀린 듯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출입구에 달아두었던 종이 짤랑하고 소리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게 내부에서는 아무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계세요? 하고 몇 번이나 외쳤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저는 하는 수 없이 입간판을 가지고 들어와 식당 내부에 걸린 손으로 대충 휘갈겨 쓴 낡은 메뉴판을 보며 입간판의 내용을 새로 써내려갔습니다. 글씨만 쓰니까 허전해서 그 옆으로는 고등학교 미술 동아리에서 배웠던 허접한 그림들을 몇 개 그려넣기도 해보았어요. 그 식당은 화덕에서 구워낸 피자를 파는 집이었는데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그렸던 꽃 모양들은 전혀 피자와 관련이 없기는 하네요. 그런데 그때 제 그림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하며 주인 아주머니께서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방 쪽 어딘가에서 나오실 줄 알았는데 제가 들어왔던 출입문을 통해 들어오시더라고요. 양손에는 형형색색의 사인펜과 커다란 종이, 그리고 손 코팅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아주머니께서는 안경을 고쳐 쓰시며 제가 그린 입간판의 그림을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어머 학생, 손재주가 너무 좋다. 그림을 어떻게 이렇게 잘 그려? 화가해도 되겠어. 미대 다녀? 몸둘 바를 모르겠는 과분한 칭찬에 비실비실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동아리 내에서 제가 가장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낯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니 실력을 인정받는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신이 나서 대답했어요. 정말요? 마음에 드신다면 다행이에요. 제가 마음대로 손대서 기분 상하실까봐 걱정했는데 여기 다 지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써드리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자마자 아주머니께서 불쌍한 강아지 같은 눈망울을 하시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무언가 긴히 부탁할 것이 있는 것 같은 그런 표정임을 저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저기, 혹시 지금 바빠? 어디 가는 길이야, 학생? 마침 그 시간 이후부터 딱히 할 일이 없었던 저는 한가하다고 대답을 했고 아주머니께서는 쑥스러운 듯 종이와 사인펜을 제게 내미셨어요. 괜찮으면 우리 식당에 메뉴판 좀 새로 써줄 수 있을까? 내가 비용은 서운하지 않게 챙겨줄게. 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눈이 침침해서 글자 쓰기도 어렵고 또 손재주도 영 없거니와 글자도 악필이라서 부탁해도 될까? 가게에 들어와서 봤던 낡은 메뉴판을 고치려던 모양이었습니다. 아주 쉬운 일이라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저는 흔쾌히 승낙을 하고 펜을 집어들었어요. 하얀 종이 위에 알록달록한 색깔을 골라가며 메뉴판을 적어 내려가니 생각보다 신이 났습니다. 최근 들어 펜을 드는 일이라고는 학교에서 공부할 때뿐이었는데 공부가 아닌 다른 이유로, 그것도 초등학생 때나 쓰던 사인펜을 꺼내들고 끄적이려고 하니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뚝딱뚝딱 전문가가 한 것처럼 화려하고 예쁘진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심혈을 기울여 메뉴판이 탄생했습니다. 글자도 그림도 너무 예쁘다고 과분한 칭찬을 해주시는 아주머니의 말에 힘입어 괜히 부탁하지도 않은 코팅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드렸더니 방금 전까지 면접에 떨어진 것은 잊혀지고 굉장히 뿌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정말 고맙다며 금고를 열어 돈을 꺼내주시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망함이 몰려왔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도저히 돈을 받고 해드릴 만큼 좋은 실력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머니의 손을 밀어내며 극구 사양을 했어요. 그의 질세라 아주머니께서는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거절하지 말라며 저의 주머니에 돈을 집어넣어 주셨고, 그때에 맞춰 제 뱃속에서는 우렁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실랑이를 벌이던 아주머니와 저 사이에 썰렁한 침묵이 맴돌았고, 저는 민망함에 그만 웃음이 터져버리고 말았죠. 그와 달리 여태껏 밥도 먹지 못한 것이냐며 시계를 바라보는 아주머니의 눈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부쩍 늘어난 입덧 탓에 도저히 점심을 챙겨 먹기가 싫어 면접에 다녀온 후 먹어보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들어오기 전부터 바깥에 퍼져나오던 맛있는 피자 냄새에 입덧이 사라지기라도 한 건지 배가 미친 듯이 고파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득 좋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머니께서 끝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셨으니 저는 여기서 피자를 사 먹어야겠다고 말이죠. 혹시 지금 피자 먹을 수 있어요? 밥 생각 없었는데 냄새가 너무 좋아서요. 그랬더니 아주머니의 짙은 두 눈썹이 이마 꼭대기에 닿기라도 할 듯 크게 활 모양으로 휘었습니다. 그날 보았던 아주머니의 표정 중에 가장 밝은 웃음이었어요. 강호동의 엑스맨에 나오던 당연하지 게임처럼 당연하지를 외치던 아주머니께서는 주방으로 들어가 황홀한 냄새를 풍기며 뚝딱뚝딱 피자 한 판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딱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거짓말처럼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아나며 감탄을 하고 말았어요. 화덕 피자라는 걸 처음 먹어봐서 그런지 기존에 먹던 두꺼운 빵의 피자보다 훨씬 부드럽고 바삭한 그 맛이 놀랍고 황홀했습니다. 먹기 전까지만 해도 입덧 때문에 먹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무척이나 많이 됐었는데, 입덧은 싹 잊어버리고 피자 한 판을 순식간에 먹어치워버리게 된 것이에요. 아주머니께서는 피자를 돌돌 말아 한 입에 넣어버리는 저를 보며 감탄을 금치 못하셨고, 저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끌리는 그 맛에 그만 저 두 판만 더 주세요 라고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문한 두 판이 나왔을 때 한 판은 또 그 자리에서 먹어치워버리고 한 판은 집으로 포장해서 돌아갔어요. 아주머니께서는 기껏 챙겨준 돈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주고 가서 어떡하느냐며 다음에 꼭 다시 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 아주머니께 저는 꼭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돌아섰어요. 그 후 하루 종일 입덧에 고생하고 자려고 눕기만 하면 그 피자가 생각나 혼이 났어요. 한 푼이라도 돈을 아껴야 하는 상황에서 먹고 싶을 때마다 피자를 사 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믿을 수 없는 구인 광고를 보고야 말았어요. 회사에 입사하는 것은 포기하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려던 참이었거든요. 익숙한 위치에 익숙한 이름을 가진 식당, 컴퓨터 사용도 미숙하셨는지 아무런 정보도 자세한 설명도 없이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내용이었지만, 저는 반가운 그 이름을 보자마자 한 걸음에 그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모습에 용기가 났어요. 인터넷에서 사람 구하신다는 글 보고 왔어요.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여러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봐서 쓸만하실 거예요. 힘도 세고요. 그러자 아주머니께서 한박 웃음을 지으시며 손뼉까지 치시는 게 아니겠어요? 살짝 쑥스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께서도 저의 임신 사실을 아신다면 표정이 달라지실 거라는 생각에 긴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임신 중이라서요. 괜찮으실까요? 떨리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자 이내 아주머니의 표정이 급속도로 굳어갔습니다. 누가 회색 물감으로 아주머니의 얼굴을 칠하기라도 한 듯 사색이 되어 걱정스러운 눈을 하고 어쩌다가 그랬냐고, 부모님은 아시냐고 물어오셨어요. 그러더니 할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일을 하라며 내일부터 당장 나와도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분이 찢어질 듯 좋았지만 아주머니를 속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구절절 아주머니께서는 묻지도 않은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되었어요. 용감하네. 이런 거 보면 세상에 사랑이라는 게 진짜 있긴 있어. 응? 아유, 나는 그것도 모르고 학생이 결혼도 하기 전에 애가 들어선 줄 알고 딱하게만 봤어. 축하해. 결혼도 아이도. 제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시댁에서는 감사하게도 남편과 제가 함께 지낼 수 있는 작은 전셋집을 마련해 주셨고,
저희 부부는 각자 부모님 댁에서 지내던 때보다 더 자주 얼굴을 보며 함께 태교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우리도 다 작은 집에서 시작했지만 너희들 다 키우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라며 해주시던 말씀은 저희 부부의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덕피자 가게 사장님께서도 꼭 엄마처럼 제게 잘 대해주셨어요. 챙김을 받고 예쁨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사장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 때마다 저는 다른 음식들은 다 못 먹겠는데 하필이면 이 집의 피자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 꼭 사장님과 저를 인연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뱃속의 아이가 도와준 것만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주방에서 피자 굽는 법을 배우고 하루 종일 피자를 굽고 그 가게 안에 있어도 속이 불편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만삭이 될 때까지도 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임신과 입덧으로 어디서 돈을 벌 수도 없었던 제게 사장님은 정말 감사한 분이었어요. 그러던 중 더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사장님께는 꼭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본격적인 출산 준비를 하게 되었고 아이가 태어나던 날 13시간의 진통 끝에 저는 비로소 제가 꿈꾸던 가족의 완전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는 솔직히 어머니 생각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게 낳아주셨는데 그동안 못나게 굴던 저를 보며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하는 생각들.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일찍 잘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들. 어머니께 상처 주었던 많은 말들. 엄마가 되어야만 엄마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밤새 아이를 품에 안고 달래고 모유를 먹이고 잠을 설치는 매 순간순간마다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육아라는 것은 생각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더군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사고로 크게 다쳐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역을 하고 학교까지 포기한 채 취업을 해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몸을 다치게 된 것입니다. 제법 크게 다치는 바람에 남편은 꼼짝없이 병원 신세를 져야 했고 아이가 100일도 되기 전에 곁을 비운다는 것에 대해 미안했던 남편은 밥을 먹으면서도 울고 잠을 자면서도 울었습니다. 24시간 내내 돌봐야 하는 아이를 두고 병원에 있는 게 저한테 미안해서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얼른 회복하기만을 바랐습니다. 남편이 없어서 힘든 것은 다 참고 견딜 수 있었어요. 남편이 아픈 것에 비하면 제가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남들에게 손가락질도 많이 받았지만 정작 저희 가족들은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족들이 행복하다고 말해주는 것들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고 힘이었습니다. 솔직히 막막하긴 했지만 어머니와 시어머니께서 번갈아가며 도와주시는 덕분에 많이 힘들진 않았습니다. 남편은 곧잘 회복했고 저희는 다시 일상을 찾았습니다. 집에는 늘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5년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도 회사에서 승진을 연달아 하고 비록 졸지에 저희 부부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것이 되어버렸지만 나쁜 건 전혀 없었어요. 저희가 꿈꾸던 행복을 위해서였으니까요. 사장님께서는 솔직히 소홀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한동안은 종종 연락을 드리기도 했는데 점점 아이한테 신경이 쏠리고 남편마저 아프고 하다 보니 정신이 없어 사장님을 찾아뵙거나 연락을 드리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유치원에 가게 되니 가장 먼저 사장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릴까 하다가 아이를 유치원에서 데리고 오는 길에 아이를 데리고 가게로 찾아갔어요. 변함없는 인테리어와 변함없이 후각을 자극하는 맛있는 냄새에 고향에 온 듯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찾아간 가게 안에는 또 아무도 없었고 저는 아이를 앉혀두고 밖으로 나가 입간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꼭 세월이 멈추기라도 한 것처럼 5년 전 제가 적어준 그대로의 문구들, 메뉴판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해 예쁜 그림을 새로 그려 넣었습니다. 1년도 채 일하지 않았던 곳인데 어쩜 그렇게 애틋한 기분이 드는지 기분이 정말 이상했어요. 어머, 설마. 한참 입간판을 꾸미고 있는데 등 뒤에서 사장님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제게 다가와 저를 폭 안아주십니다. 그걸 보던 아들도 총총 다가와 제 다리를 끌어안았어요. 그동안 연락을 드리지 못해 죄송했다고.
아이 키우는 게 이렇게 정신 빠지는 일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죄송하다 거듭 사과드리자 다 안다는 듯 저의 등을 토닥여 주시던 사장님. 애가 너무 예쁘네. 소정이 너 닮았나 보다. 고생 많았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많겠지만 그래도 너라면 행복할 거야. 나 잊지 않고 다시 찾아와줘서 너무 고마워. 그렇게 저는 아이가 5살이 되던 해에 다시 그 식당으로 복직 아닌 복직을 했습니다. 더 이상은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직원으로 말이에요. 아이도 남편도 너무나도 좋아하던 그 집의 화덕피자는 꼭 유명해지도록 만들고 싶다는 제 안의 또 다른 꿈세포를 자극했고 가족들의 응원 속에 실력 좋은 직원이 되어보기로 새로운 도전을 펼쳤습니다. 게다가 임신한 몸으로 일할 곳이 마땅치 않아 어려웠던 저에게 일자리도 모자라 따뜻한 정을 나누어 주신 사장님을 위해 저는 못할 것이 없었어요. 5년 사이 몸이 성한 곳이 없다며 조금은 늙어버린 사장님께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가게를 살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엔 사장님께서 질병 때문에 병원을 자주 다니시느라 제가 쉬는 날에도 사장님 사정에 따라 대신 가게를 나오기도 하던 때였어요. 제게 식당 열쇠를 맡기실 정도로 저를 신뢰해 주시니 그의 버금가는 믿음직한 직원이 되고 싶었고 그 일이 있었던 그날도 식당이 쉬는 날이었는데 사장님의 부탁으로 식당에 가고 있었습니다. 제법 밤늦은 시간이었고 다음날 저 없이 혼자 근무하실 사장님을 위해 이것저것 미리 준비해두려 하던 참이었어요. 아들 선우를 재워두고 나왔을 때니 밤 9시가 훌쩍 넘은 시간. 그런데 식당에 도착하기까지 몇 걸음 남겨두지 않은 그 순간 가게 바로 앞에서 사람 하나가 풀썩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저는 후다닥 달려가 그 사람을 살폈습니다. 배가 남산만큼이나 불러온 산모였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힘들어하는 산모를 살펴보니 설상가상으로 이미 양수가 터진 상황이었고 저는 도와달라고 주변에 소리를 지르며 급하게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런 바닥에 눕게 하고 싶지가 않아 바닥에 깨끗한 담요를 깔고 산모를 식당 안에 눕게 한 후 구급차를 불렀어요. 구급차를 기다리는 1분 1초가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제발 빨리 와주길 애타게 기다려 보아도 구급차가 도저히 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 주변을 살펴보아도 구급차가 보이질 않았고 그 흔한 택시조차 한 대가 보이지를 않더군요. 그러던 그때 식당 안에서 숨 넘어가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허겁지겁 달려 들어가니 진통이 심해졌는지 금방이라도 기절할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고 그대로 뒀다간 정말 큰일이 될 것 같아 5년 전 출산의 기억을 떠올려 산모를 돕기 시작했어요. 박자에 맞춰 호흡하고 힘주는 법 등등. 산모를 도우면서도 자꾸자꾸 겁이 나고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산모의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분주한 구급대원들과 뒤이어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산모의 눈가에 눈물이 흐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깊은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정말 뭉클했고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이후 구급차를 타고 산모가 아이와 함께 병원으로 이동했고 놀란 마음을 쓸어내리며 산모와 아이가 건강하길 속으로 기도했어요. 몇 분 동안은 손이 떨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식당에 앉아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생전하지 않던 몸살이 걸리고 말았어요. 너무 긴장했던 탓인지도 모르겠어요. 다행히도 그날은 제가 쉬는 날이었는데 사장님께서 그냥 며칠 푹 쉬라는 말에 3일 정도를 정말 제대로 푹 쉬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제법 가벼워진 몸으로 다시 출근을 했을 때 사장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며칠 전 산모의 남편 되는 사람이 정말 고마웠다며 식당에 찾아왔었다고요. 그리고 아이와 산모 모두 아주 건강하다는 정말 기다리던 소식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식당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남편 말로는 그날 산모를 도왔던 일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해서 그런 것 같다던데 며칠 사이 지역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식당을 찾아오기도 했었습니다. 얼떨결에 어설프게 산모를 도왔던 그 미담 때문인지 식당은 점점 잘 되기 시작했고 사장님은
5년간 변함없이 끊이지를 않는 손님줄에 고개를 저으시며 분점을 내겠다고 제게 선포하셨어요. 분점을 내면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절대 일을 키우지 않겠다고 고집하시던 사장님의 최후의 결정이었습니다. 큰일 났어. 알고 보니 내가 사람을 고용한 게 아니라 천사를 고용했던 거야. 어쩜 좋니? 다 소정이 너의 그 착한 심성 덕분이다. 사장님께서는 이게 다 제 덕분이라고 저를 칭찬하시더니 그동안 사장님 밑에서 일하느라 고생 많았다고 정식으로 2호점의 관리를 제안하셨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예상치 못한 일로 예상치 못한 시기에 다가온 선물이었습니다. 다시 식당에 복직을 하면서 다짐했던 이 식당이 잘되게 만드는 것이라는 저의 꿈이 이뤄지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더 고민할 필요도 없이 기쁜 마음으로 그 제안을 수락하고 그렇게 2호점을 맡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께 배운 레시피, 고객을 대하는 서비스, 특유의 아날로그적인 인테리어 등 어느 하나 사장님의 느낌을 빼놓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그녀의 맛을 널리 알리려 노력했어요. 그리고 사람들 간의 소문 덕분인지 2호점도 좋은 결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줄 서서 먹는 맛집의 위대함을 몸소 느끼며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사장님께서는 그동안 사업이 확장되어 2호점 외에 여러 분점들까지 관리하시게 되었죠.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돌연 사장님께서 저를 불러다 앉혀 은퇴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고 극구 반대를 하는 제게 사장님은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는 너무 늙었어. 힘들어 죽겠어. 일만 하다 죽을 수는 없잖아. 내가 접더라도 나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 어쩌면 나 죽고 나서도 내 손맛 널리 알려줄 소정이 네가 있잖니. 사장님께서는 결국 은퇴를 하게 되고 사장님이 관리하시던 몇 개의 지점들 중 저와 동선이 가까운 지점들을 몽땅 제게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꿈꿔본 적 없는 최고의 워킹맘이 되어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쉬는 날을 정해 아이와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고 가족이 함께 살 집도 마련하고 양가 부모님들께 신세졌던 것들을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10년이 지났어요. 저희 아들이 결혼을 하는 바람에 전 지점의 직원들을 불러다 크게 회식을 하게 됐습니다. 꽤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 밥을 먹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얼마 전 입사를 한 20대 직원 하나가 건배사를 한답시고 일어나 늘어놓는 이야기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4호점에서 일하고 있는 막내입니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꼭 이 식당의 요리사가 되고 싶었어요. 제가 이 식당에서 태어났거든요. 저희 식당에서 태어났다고 말하며 쑥스러운 듯 귓바퀴를 긁는 직원의 얼굴이 묘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함께 일하면서는 그런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 자꾸 25년 전의 그 일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저희 식당에서 아이가 태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저는 믿을 수 없어 떨리는 목소리로 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직원이 25년 전 어머니께서 이 식당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이곳에서 자기를 낳았다고 대답을 하는데 정말 믿기지가 않더군요. 어머니는 잘 계시니? 그랬더니 직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근래에 부쩍 눈물이 많아진 터라 자꾸만 눈물이 나오려 했습니다. 놀라기도 했고 반갑기도 했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기특하기도 해서 직원은 고개를 숙이고 어머니께서는 얼마 전 돌아가셨다고 대답했습니다. 잠깐 테이블 위로 침묵이 지나갔지만 이내 그 직원이 다시 고개를 들며 힘차게 대답했어요. 그때 그분이 사장님이시군요. 직원의 환하게 웃는 얼굴 위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저도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직원은 제 앞으로 걸어오더니 연신 고개를 꾸벅이며 감사합니다 하고 말했어요. 이렇게 잘 자라 의젓한 어른이 되었다는 게 실감나지 않고 대견해서 그리고 일찍 세상을 떠난 직원의 엄마 이야기에 가슴이 아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어진 인연이 고맙고 감사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뜨거운 재회 이후 저는 모든 직원에게 공평하고 싶지만 이상하게 그 직원에게 더 애정이 갑니다. 저의 영원한 스승인 사장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듣고
가게로 걸음하셔서 직원을 끌어안으며 말씀하셨어요. 네가 여기서 태어나준 덕분에 우리에게 복이 왔다고. 다시 와줘서 더 고맙다고. 그 아이는 든든한 직원이 되어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그 녀석의 유일한 가족인 아버지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찾아가 치료비를 보태어 드렸어요. 저를 보시고는 그때 정말 감사했다고 또다시 인사를 하시는 그분께 힘들게 태어난 그때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꼭 쾌차하셔서 아들이 성공한 요리사가 되는 것까지 지켜보시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저희 식당에서 태어난 복덩이 같은 그 녀석에게 앞으로 슬픔에 잠기는 일 없이 늘 웃을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른 녀석의 아버지께서 건강을 회복하시고 얼굴에 미소를 되찾고 멋지고 훌륭한 요리사로 성장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굴러들어온 특별한 복덩이에게 행복이 함께할 수 있길 기도하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